안녕하세요. B급 책방을 운영하는 저는 책방 주인 B급 바치입니다. 이번 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 시작할 때는 한 주가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굉장히 시간을 촘촘하게 썼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제 올라갔어야 할 영상이 또 오늘 토요일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영상을 올린다고 말했었는데 화요일이랑 토요일로 영상 모드를 바꿀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을 쳐내면서 평일에 영상 2편을 올린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날보다 제 일상 이야기를 조금 더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사기병이라는 책인데요. 출판은 홍진 지식하우스에서 담당했고 저자는 동화작가인 윤지혜 작가님입니다. 오늘 책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투병일기입니다. 윤지혜라는 개인, 동화작가라는 일을 하는 사람, 한 남편의 아내, 하나의 어머니, 누구보다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위암 사기를 선고받습니다. 생존율이 단 7%라고 알려진 병 때문에 모든 일상이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서 삶을 놓지 않고 그 암과 싸우는 1년치 기록.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사기병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사기병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이라는 말의 무거움, 다른 하나는 내가 믿는 종교인 개신교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상적이라는 말의 무거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평소에 일상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표현을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쩌다 주변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한테는 이게 일상이라서 그렇다라고 답하는 편입니다. 꽤 건방지게 들리지만 저에게는 실제로도 그 시간이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그런 마음과 행동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적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 50ml를 20분 동안 나눠 마셨던 저자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모습, 자기 아이를 보고 소중한 시간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라는 고백까지 저자를 향한 연민보다 저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책은 거짓말처럼 그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덤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이란 아주 소소했을 고백이 저에겐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는 작년 성지루 배우와 전미선 배우가 나왔던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암투병 중인 환자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울림이 컸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앞선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달라진다라고 고백해볼 생각입니다. 덤으로 얻은 보너스 같은 인생이 낭비하기 아깝다. 절대 일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덧붙여 아직까지 투병 중인 윤지혜 작가님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일상적이라는 말을 달리 생각하게 해준 감사함으로 작가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믿는 종교인 개신교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 빠지게 했던 말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 눈을 끈 건 신앙전도였습니다. 뭐랄까? 저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땠을지 대략 예상됐는데요. 아마도 철없는 크리스천이 원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는 말을 듣는 이의 상황보다 전도가 앞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선이니까 괜찮지 않냐고 포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선이나 악의를 판단하는 걸 왜 말하는 이가 하는 거죠? 모름지기 말은 듣는 이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욕설이어도 생판 모르는 남에게 하면 시비거리가 되는 거고 싸움이 나게 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종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자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저자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서 며느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친정어머니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당신 딸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불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 역시 힘이 됐다 말하며 양가 부모님께 책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를 보면서 제가 믿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행위인 기도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도, 특히 남을 위한 기도가 뭘까를 계속해서 묻고
묻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답을 내리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고민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타인의 일상을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양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그보다도 아무런 사심 없이 안부를 묻고 힘내라는 말이 더 나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그 당사자를 위하는 전도가 또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밝힙니다. 이번 영상은 저도 좀 가벼운 책을 달아보고 싶어서 에세이집을 준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화요일마다 준비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금요일이나 토요일 영상도 복잡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보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만드는 제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또 오늘 영상도 제가 이렇게 사기병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지만 또 제가 한 말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나 잠깐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담 가지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또 잘 살아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짧지만 쉼이 있는 주말과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